꼴 보기 싫어. 콜먼 선생의 목소리가 연습실을 찢었다. 16살 한지우는 고개를 떨궜다. 수십 쌍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다.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 선생님, 심하세요. 에밀리가 항의했지만 콜먼은 잘랐다. 내가 지휘자야. 지우. 내 목소리는 합창에 안 맞아. 제시카 밴더빌트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지우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가방 속 아버지의 낡은 악보가 느껴졌다. 아빠, 어떡하죠? 새벽시 낡은 알람이 울렸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숨소리조차 죽였다. 옆방 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밤늦도록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고된 어머니였다. 냉장고 문을 열자 냉기가 감돌았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굳은 밥과 김치 몇 조각만이 있었다. 식탁 위에는 붉은 글씨로 최종 납부 기한이 찍힌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지우는 시선을 돌렸다. 10분, 낡은 배낭을 맨 지우는 집을 나섰다. 퀸스에서 맨해튼까지 지하철로 1시간. 새벽 지하철은 밤샘 노동자들의 지친 숨소리로 가득했다. 구석 자리에 앉은 지우는 가방에서 낡은 악보를 꺼내 읊조렸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창문에 비친 얼굴은 괭하고 지쳐 있었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어둡고 깊은 눈. 10은 지우는 라가디아 예술고등학교 정문 앞에 섰다. 영화 페임의 배경이 된 학교. 부모님 차에서 내리는 화려한 학생들 사이로 지우는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갔다. 쟤 또 지하철 타고 왔대. 꼴불견. 장학생 주제에. 돈 없는 거지가 뭘 하겠어. 날카로운 속삭임이 귓속을 파고들었다. 지우는 못 들은 척 걸었다. 가슴이 쿡쿡 쑤셨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었다. 복도 저편에서 제시카 밴더빌트가 나타났다. 윤기 흐르는 금발 머리를 찰랑이며 걸어왔다. 명품 가방, 최신 스마트폰, 빛나는 액세서리.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제시카, 오늘도 예쁘다. 학생들이 제시카에게 몰려들었다. 제시카는 지우를 스쳐 지나갔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사물함을 여니 쪽지가 떨어졌다. 김치 냄새 좀 그만 풍겨. 역겨워. 지우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뜨거워지는 눈가를 억눌렀다. 울면 안 돼. 점심시간. 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식당으로 향했다. 대부분은 학교 밖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다. 파스타, 샌드위치, 초밥. 달러가 넘는 호화로운 점심 식사. 지우는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가방에서 낡은 도시락을 꺼냈다. 어머니가 싸준 김밥. 식어서 딱딱했지만 지우에게는 소중한 한 끼였다. 여기 앉아도 될까?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응, 물론이지. 에밀리는 지우의 도시락을 바라봤다. 김밥 맛있겠다. 나도 먹어봐도 돼? 지우는 뜻밖의 호의에 놀랐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김밥 냄새에 코를 막았으니까. 그래, 당연히 되지. 에밀리가 김밥을 베어 물었다. 진짜 맛있다. 에밀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우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이 학교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에밀리뿐이었다. 오후시 성악 수업 시간. 콜먼 선생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자, 오늘은 개인 발성 체크를 하겠어. 제시카, 네가 먼저 시작해봐. 제시카가 앞으로 나가 음을 불렀다. 화려하고 기교 넘치는 목소리. 좋아, 제시카. 역시 넌 타고났어. 콜먼의 칭찬에 제시카는 미소를 지었다. 지우, 다음은 네 차례야. 지우가 앞으로 나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온몸이 굳어졌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다. 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노래를 시작했다. 제시카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맑고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다. 노래가 끝나자 콜먼은 고개를 저었다. 지우, 발음이 아직도 부정확해. 연습 부족이야. 더 연습해야겠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지우는 완벽하게 불렀다. 에밀리도 다른 학생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콜먼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 지우를 칭찬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우, 내 억양이 좀 이상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서 그런가? 교실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목이 메어왔다. 오후 수업이 끝났다. 지우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퀸스로 돌아왔다. 낡은 아파트 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지우를 맞이했다. 어머니는 아직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밤시는 되어야 돌아오실 것이다. 거실 벽에는 아버지의 빛바랜 사진이 걸려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아버지. 희망에 가득 찬 얼굴. 아빠. 지우는 아버지 사진 앞에 멈춰 섰다. 눈물이 핑 돌았다. 아빠,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하루 종일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몸을 일으켰다. 밤시가 넘어서 낡은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 이수연이 돌아온 것이다. 42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늙고 지쳐 보였다. 허리는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지우야, 아직 안 자고 뭐 해? 응, 엄마. 숙제하고 있었어.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신발을 벗자 퉁퉁 부어 오른발이 드러났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흔적. 지우는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다. 설거지로 갈라지고 청소일로 굳은 살이 박힌 손. 엄마 이제 그만 일찍 자. 그래, 지우도 어서 일찍 자.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식탁 위에 놓인 공과금 고지서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붉은 글씨가 심장을 짓누르는 듯했다. 지우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뭔가 해야 해. 반드시.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학교 복도는 시끄러웠다. 학생들이 모두 게시판 앞에 몰려 있었다. 지우는 무슨 일인가 싶어 지켜봤다. 우와, 드디어 떴다. 링컨 센터잖아.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사람들 틈 사이로 다가갔다. 사람들 머리 위로 커다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링컨 센터 영 아티스트 쇼케이스. 날짜 개월 후 월일. 성악과 대표명 선발. 줄리아드 스카우터 참석 예정. 우승자 전액 장학금. 유럽 마스터 클래스 참가 기회. 지우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링컨 센터. 아버지가 꿈꿨던 무대. 아버지는 한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합창단원이었지만 주역을 맡지 못했다. 지우야, 언젠가 네가 링컨 센터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지우는 포스터를 바라봤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지우는 게시판에서 시선을 내렸다. 제시카만 밀어주잖아. 콜먼의 미소가 떠올랐다. 링컨 센터 쇼케이스 공고. 모두의 시선은 제시카에게. 오디션은 형식적이야. 이미 누가 나갈지 정해졌지. 콜먼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다. 너는 안 돼.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술, 무대 매너, 외모 모든 게 완벽해야 해. 주후 오디션. 시간 낭비는 하지 마. 에밀리가 다가왔다. 지우 괜찮아?
괜찮아. 억지 웃음. 복도 제시카 무리가 앞을 막았다. 어머 지우잖아. 오디션 나갈 거야. 제시카의 친구가 가방을 움켜쥐었다. 물어보잖아. 잘 생각했네. 장학생 주제에. 드레스 살 돈은 있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너 같은 애가 나가면 학교 망신이야. 동양인 억양. 김치 냄새. 끔찍해. 지우의 손끝이 떨렸다. 제시카가 코를 막았다. 지우는 뛰쳐나갔다. 화장실. 병이 뚜껑. 흐느끼는 울음. 왜 나는 항상 이래야 하지? 엉망이 된 얼굴을 찬물로 씻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뺨을 때렸다. 사물함 앞. 톰슨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작은 연습실. 지우 오디션 나갈 생각 없니? 준비가 안 됐어요. 거짓말, 넌 준비됐어. 톰슨 선생의 단호한 목소리. 년간 가르쳤지만 너만큼 재능 있는 애는 드물어. 하지만 콜먼 선생님은 콜먼은 틀렸어. 그는 돈만 봐. 제시카 부모가 매년 수만 달러를 기부하거든. 지우는 숨을 멈췄다. 이게 음악계의 더러운 현실이야. 네 아버지도 그랬지. 선생님,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물론이지. 훌륭한 테너였어. 같은 극단에서 일했거든. 지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네 아버지는 실력이 있었지만 후원자가 없었어. 평생 합창 단원으로만 있었지. 하지만 끝까지 진실하게 노래했어. 그게 네 아버지가 위대한 이유야. 톰슨 선생이 어깨를 잡았다. 넌 내 아버지의 딸이야. 네 안에도 그 진실함이 있어. 오디션에 나가. 지하철 창밖.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다. 진실하게 노래했지. 낡은 지갑 속 아버지의 사진. 무대 의상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 사진을 쓰다듬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노래는 기교가 아니야. 마음이지. 눈물 한 방울.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시도해봐라 지우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단다. 밤시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냉장고 안에는 라면 하나와 계란 2개.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다. 유승하면 장학금을 받으면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될 텐데. 밤시 어머니가 돌아왔다. 지친 얼굴. 지우야, 자야지. 엄마 잠깐만요. 저 오디션 나가보려고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무슨 오디션? 링컨 센터 쇼케이스요. 우승하면 장학금도 주고.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거친 손, 따뜻함. 엄마는 네가 뭘 하든 응원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떨어져도 괜찮아. 엄마는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그래, 우리 딸 파이팅. 어머니의 미소. 지우는 확신했다. 나는 해낼 거야. 엄마를 위해서라도. 주말 오후 어머니가 다락방을 가리켰다. 지우야, 다락방 좀 정리하자. 짐이 너무 많아. 다락방 문이 삐걱거렸다. 먼지 냄새. 오래된 상자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이건 내 아빠 물건들이야. 한 번도 제대로 정리를 못했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제 정리할 때도 됐지. 첫 번째 상자. 아버지의 무대 의상. 검은색 연미복. 하얀 셔츠. 나비 넥타이. 부드러운 벨벳 감촉이 손에 느껴졌다. 아빠가 공연할 때 입던 옷이야.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였더라? 연미복을 안았다. 희미한 아버지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가슴이 뭉클했다. 두 번째 상자. 오래된 프로그램 책자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링컨 센터, 카네기 홀. 아버지가 합창 단원으로 참여했던 공연들. 수많은 이름들 속에 박혀있는 아버지의 이름 석자. 아빠는
항상 저기 있었네. 어머니가 책자를 쓸어 담았다. 네 아빠는 항상 무대를 사랑했어. 비록 빛나는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세 번째 상자. 낡은 악보들. 베르디, 푸치니, 모차르트.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악보들. 아빠는 항상 이 악보들을 보면서 연습했어. 밤늦도록. 지우는 악보를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음표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졌다. 아빠는 노래를 정말 사랑했어. 어머니가 지우의 어깨를 감쌌다. 그래, 내 아빠는 노래가 전부였지. 상자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톰슨 선생. 함께 웃고 있었다. 톰슨 선생님도 아빠를 아셨다니. 그래,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친구였어. 음악으로 맺어진 지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와 톰슨 선생, 그리고 자신. 음악으로 이어진 끈이 느껴졌다. 엄마, 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 우리 딸. 엄마는 항상 널 믿어. 다락방을 내려왔다. 아버지의 연미복을 들고. 낡았지만 아버지의 열정이 담겨 있는 옷. 다음 날, 톰슨 선생을 찾아갔다. 연습실 문을 열었다. 선생님, 저 오디션 준비 도와주세요. 톰슨 선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기다리고 있었다. 연습이 시작됐다. 톰슨 선생은 엄격했지만 진심으로 지우를 위했다. 발성, 호흡, 감정 표현. 모든 것을 꼼꼼하게 지도했다. 지우야, 노래는 기술이 아니야. 마음으로 불러야 해. 네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쏟아내. 지우는 톰슨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노래했다. 아버지의 열정, 어머니의 사랑, 자신의 꿈. 모든 것을 담아서. 시간은 흘러 오디션 날이 다가왔다. 긴장감에 손이 떨렸다. 괜찮아, 지우야. 넌 잘할 수 있어. 톰슨 선생이 어깨를 두드렸다. 무대 뒤, 제시카가 비웃었다. 꼴 좋다. 긴장했나 보네. 지우는 무시하고 심호흡을 했다. 아버지의 연미복을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아버지와 닮아 있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졌다. 관객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지우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다. 아리아 카르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우는 모든 것을 잊고 노래에 몰두했다. 노래가 끝났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터져 나오는 박수갈채. 지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됐다. 링컨 센터 쇼케이스. 최종 합격자 명단. 지우의 이름이 있었다. 지우는 기쁨에 휩싸였다. 톰슨, 선생과 어머니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해냈어. 해냈다고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우를 안아주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톰슨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역시 넌 해낼 줄 알았어. 링컨 센터 쇼케이스. 지우는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다. 관객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지우는 아버지의 꿈을 이뤘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콜먼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했다. 쇼케이스 이후 지우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 제안은 위험한 거래였다. 지우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성공을 위해 타협할 것인가. 낡은 가죽 노트가 시선을 붙잡았다. 빛바랜 표지, 달아해진 모서리. 이게 뭐지? 지우가 먼지를 털어 펼쳤다. 아버지의 빽빽한 송글씨. 어머니가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아빠 연습 노트야. 늘 가지고 다니셨어. 년월일. 첫 페이지에
날짜가 박혔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주역 오디션. 또 떨어졌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내 노래가 문제였을까?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다음 문장이 심장을 찔렀다. 심사위원이 복도에서 나를 불렀다. 한씨, 실력은 좋아요. 하지만 아시죠? 이 바닥은 실력만으로는 안 돼요. 어느 스튜디오 소속이죠? 후원자는 누구죠? 지우는 노트를 움켜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에게는 이름도 연줄도 돈도 없으니까. 몇 장을 넘기자 년, 월, 일 일기가 나타났다. 오늘 매트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을 맡은 테너를 봤다. 솔직히 그의 실력은 평범했다. 고음은 불안했고 호흡도 짧았다. 하지만 그는 주역이었고 나는 합창단이었다. 그의 뒤에는 부유한 후원자가 있었다. 월스트리트 금융인이라고 들었다. 돈이 실력을 이기는 세상. 이게 음악계의 현실이구나. 어머니의 눈가도 붉어졌다. 지우야, 아빠는 네가 이런 세상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네가 정말 노래를 사랑한다면 부디 진실만은 지켜다오. 거짓된 박수보다 진심 어린 노래 한 곡이 더 가치 있단다. 마지막 페이지. 날짜는 없었다. 글씨는 흐트러졌고 손떨림이 느껴졌다. 년월. 지우야, 아빠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너는 좀 더 자랐겠지. 키가 더 컸을까? 아빠는 큰 무대에 서지 못했다. 링컨 센터 주역도 카네기홀 독창회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아빠를 실패한 성악가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내 방식으로 진실하게 불렀으니까. 눈물이 툭 떨어졌다. 노트 위에 동그란 얼룩이 번졌다. 지우야, 아빠가 너한테 남겨줄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단 하나의 노래 한 곡을 남긴다. 그리운 금강산. 이건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한국 가곡이야. 우리의 뿌리, 우리의 마음이 담긴 노래지. 아빠가 힘들 때마다 불렀던 노래야.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으로 그린 악보가 붙어 있었다. 그리운 금강산. 언젠가 네가 이 노래를 부를 날이 오면 아빠는 어디서든 듣고 있을 거야. 우리의 진실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불러다오. 세상은 너한테 영어로 부르라고 할지도 몰라. 화려하게 부르라고 할지도 몰라. 하지만 지우야, 기억해. 진짜 음악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가. 지우는 노트를 꽉 안고 흐느꼈다. 아버지의 글씨를 쓰다듬었다. 따스함이 느껴지는 듯했다. 지우야, 넌 할 수 있어. 아빠를 믿어. 한참 후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붉게 부은 눈. 그러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엄마. 어머니가 눈물 어린 미소로 답했다. 저 오디션 나갈래요. 아빠 노래로요. 그래? 아빠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의 노트를 펼쳐놓고 밤새도록 바라봤다. 진실한 노래, 아버지가 남긴 유산, 돈도 명성도 화려한 기교도 아닌 진실한 노래. 악보를 꺼내 피아노 앞에 앉았다. 오래된 전자피아노. 아버지가 가르칠 때 쓰던 피아노.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다. 그리운 금강산 첫 음이 울렸다. 그리운 금강산 언제나 가보랴.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고국산천 떠나서 몇 해던가. 노래하는 동안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환하게 웃던 아버지, 안아주던 아버지, 노래를 가르쳐주던 아버지. 마지막 모습. 병상에 누워 지우의 손을 잡고 속삭이던 아버지. 지우야, 노래를 멈추지 마. 아빠의 꿈은 네가 이어가는 거야. 지우는 노래를 멈췄다. 눈물이 흘렀다. 슬픔만이 아니었다.
결심. 아빠, 제가 해볼게요. 아빠가 못다 이룬 꿈 제가 이어갈게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링컨 센터 무대가 떠올랐다. 거대한 무대, 수백 명의 관객, 쏟아지는 조명.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아빠, 저 할 수 있어요. 아빠가 남긴 노래로 진실한 마음으로 부를게요. 아버지의 노트를 베개 옆에 두고 잠이 들었다. 숨결이 차가웠다. 새벽 10분.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을 느꼈다. 부엌으로 가 물을 끓였다. 어머니를 위한 따뜻한 차 한 잔, 식탁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엄마, 저 오디션 꼭 붙을게요. 엄마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지유. 메모와 아버지의 노트를 가방에 넣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에밀리를 찾아 나섰다. 피아노 연습실. 에밀리,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왔어? 지우가 숨을 골랐다. 부탁이 있는데 나 오디션 나가기로 했어. 에밀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지우 잘 생각했어. 그런데 반주를 혼자서는 못하잖아. 지우가 간절하게 물었다. 에밀리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에밀리가 활짝 웃었다. 어떤 곡 할 건데? 한국 가곡이야. 그리운 금강산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노래야. 지우가 아버지의 악보를 꺼냈다. 에밀리가 악보를 꼼꼼히 훑어봤다. 와, 이거 손으로 그린 거야? 응, 우리 아버지가. 에밀리가 지우의 손을 잡았다. 우리 꼭 붙자. 같이 연습하자. 자정이 넘은 시간. 어머니 이수연이 늦게 귀가했다. 지우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이 열리고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낯빛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엄마! 지우가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왜 안 자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괜찮아요? 지우의 물음에 어머니는 힘없이 응,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라며 소파에 몸을 기댔다. 신발을 벗는 순간 붉은 핏물이 양말을 적시고 있었다. 엄마? 지우는 숨을 멈췄다. 발바닥 가득 물집이 잡혀 있었고 터진 자리에선 피가 배어 나왔다. 이게 무슨... 지우의 떨리는 음성에 어머니는 새 신발이라 그래. 며칠 지나면 괜찮아? 희미하게 웃었지만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지우는 밴드를 붙여드리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쉽사리 잠들 수 없었다. 거실에서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흐느끼는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지우는 살금살금 복도로 나갔다. 거실, 어머니가 아버지 사진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당신 미안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지우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다른 애들처럼 좋은 옷도 못 사주고 맛있는 것도 못 먹이고. 지우는 숨을 죽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오디션에 나간다는데 드레스도 없어요. 레슨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겼다. 당신이 꿈꿨던 링컨 센터, 지우도 그 무대를 꿈꾸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나는 너무 무능해요. 어머니는 사진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지우한테 노래를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텐데. 용기도 줄 수 있었을 텐데. 지우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 죽여 울었다. 엄마? 이제야 알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겨웠을지. 홀로 딸을 키우며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지우 앞에서는 늘 웃으려 애썼던 어머니의 고단한 삶.
식탁 위에 공과금 고지서, 텅 빈 냉장고, 물집 잡힌 발, 거친 손, 구부정한 허리. 모든 것이 지우 때문이었다. 지우의 학비 때문에, 지우의 꿈 때문에. 나는, 나는 뭘 했지?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오디션, 링컨 센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어머니가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만둬야 하나? 그때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우야, 네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단다. 네 엄마의 행복은 네 행복이야. 지우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니야, 포기하지 않아.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될 거야. 다음 날 새벽시,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 남은 계란으로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식탁을 차리고 메모를 남겼다. 엄마, 아침 먹고 가세요? 엄마는 제게 최고의 엄마예요. 사랑해요. 항상 감사해요. 지우. 그리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평소보다 분이나 일찍 출발한 길이었다. 지하철 안,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동쪽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해낼 거야.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지우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가. 지우는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아빠, 저 열심히 할게요. 엄마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시분이었다. 교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지우는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월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지우는 떨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오디션까지 주. 나는 할 수 있어. 시가 되자 교문이 열렸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학교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복도를 지나 성악 연습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불을 켰다. 피아노 앞에 섰다. 가방에서 악보를 꺼내 피아노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의 송을씨가 선명한 그리운 금강산 악보.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리운 금강산. 언제나 가보랴. 목소리가 연습실 안에 울려 퍼졌다. 어제보다 더 단단하고 더 진실된 목소리였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꿈,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노래가 끝나자 누군가 박수를 쳤다. 지우가 돌아보니 톰슨 선생이 문가에 서 있었다. 지우 아름다웠어 정말로. 톰슨 선생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선생님, 지우 넌 할 수 있어. 나는 믿어. 그 순간 지우는 확신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추후 드디어 오디션 날 아침이 밝았다. 지우는 새벽부터 일어나 꼼꼼히 준비했다.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정하고 깔끔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손끝이 떨렸다. 긴장됐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다. 지우야, 준비 다 됐니? 네, 엄마.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작은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거 엄마가 준비한 건데. 어머니는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작은 머리핀이 들어 있었다. 은색 머리핀에 작은 진주가 박혀 있었다. 아빠가 첫 데이트 때 엄마한테 줬던 거야. 어머니가 지우의 머리에 머리핀을 꽂아 주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다. 엄마, 고마워요. 지우야, 결과가 어떻든 괜찮아. 엄마는 그냥 네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어머니는 지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오후시, 라가디아, 고등학교 소극장, 오디션은 바로 이곳에서 열렸다. 무대 앞 심사위원석에는 콜먼 선생과 다른 교사 2명이 앉아 있었다. 객석에는 성악과 학생들이 자리를 채웠고 제시카는 맨 앞줄에 앉아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우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에밀리가 옆에서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우 긴장돼? 응, 조금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첫 번째 학생이 무대에 올랐다. 남학생이었다. 슈베르트 가곡을 불렀다. 무난한 실력이었지만 인상적이진 않았다. 콜먼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다음. 두 번째 학생은 여학생이었다. 푸치니 아리아를 불렀다. 역시 평범한 수준이었다. 세 번째 학생은 음정이 불안했다. 콜먼 선생의 얼굴이 굳어졌다. 다음, 제시카 밴더빌트. 제시카가 우아하게 무대에 올랐다. 몸에 딱 맞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 스타일은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만진 듯 완벽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다. 모차르트, 밤의 여왕, 아리아. 가장 어렵기로 손꼽히는 곡이었다. 제시카가 입을 열었다. 날카로운 고음이 터져 나왔다. 화려하고 정확했다. 기교 또한 완벽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객석의 숨소리가 멎었다. 제시카는 무대를 짓눌렀다. 손짓 하나, 표정 하나, 움직임 하나. 완벽하게 계산된 칼날 같았다. 마지막 고음. 제시카의 목소리가 극장을 찢었다. 침묵은 짧았다. 폭발적인 박수, 학생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콜먼 선생이 활짝 웃었다. 제시카 완벽했어. 역시 너야. 그 고음 처리 압도적이었어. 제시카는 우아하게 인사하고 내려왔다. 스쳐 지나가며 지우를 쏘아봤다. 승리자의 미소, 잔혹했다. 다음, 한지우. 지우의 이름이 불렸다. 다리가 굳었다. 에밀리가 손을 잡았다. 지우, 넌 할 수 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로 걸어갔다. 조명이 쏟아졌다. 심사위원석. 콜먼의 얼굴은 차가웠다. 에밀리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지우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곡은? 콜먼이 물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지우가 답했다. 시작해. 피아노 전주가 흐르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서정적인 멜로디, 슬픔을 감쌌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따뜻한 한 손,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미소. 그리고 입을 열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지우의 목소리가 극장에 울려 퍼졌다. 제시카처럼 화려하진 않았다. 그러나 진심이 묻어났다. 아버지, 나는 그를 사랑해요. 지우는 노래하며 아버지를 그렸다. 함께 웃었던 순간, 함께 노래했던 시간, 마지막 작별의 순간. 목소리가 떨렸다. 멈추지 않았다. 객석은 침묵했다. 학생들은 지우의 노래에 잠겼다. 몇몇의 눈가가 붉어졌다. 지우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제시카만큼 크진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콜먼은 박수치지 않았다. 모든 학생의 오디션이 끝났다. 심사위원들은 회의에 들어갔다. 분 후 콜먼이 일어섰다. 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먼저 한지우. 지우의 심장이 멎었다. 지우 감정은 좋았어. 노래에 진심이 담긴 건 느껴졌지. 콜먼이 잠시 멈췄다. 그 한마디에 지우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하지만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해. 고음 처리가 불안정했고 호흡도 짧았어. 중간 부분에서 음정이 흔들렸어. 콜먼은 지우를 똑바로 쏘아봤다. 링컨 센터는 큰 무대야. 감정만으로는 부족해.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 지우,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옆에 앉은 다른 심사위원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학생의 감정 표현은 콜먼이 말을 잘랐다. 감정보다 기술이 먼저야. 콜먼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종 결과, 본선 진출자는 콜먼이 잠시 뜸을 들였다. 이미 정해진 결과였다. 제시카 밴더빌트.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제시카는 일어나 우아하게 인사했다. 콜먼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지우는 대기자 번호로 분류하겠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대기자 떨어진 것과 같아. 오디션이 끝나고 지우는 조용히 극장을 나섰다. 에밀리가 따라왔다. 지우 괜찮아?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막혔다. 지우, 에밀리, 미안. 나 혼자 있고 싶어. 지우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구석에 있는 계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계단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빠 미안해요. 나 못했어요. 지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다. 주 동안 지옥처럼 연습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연습하고 밤늦게까지 연습했다.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아버지의 노트를 읽으며 최선을 다했다. 결과는 탈락이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거야. 지우는 머리핀을 만졌다. 어머니가 꽂아준 아버지의 머리핀.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미안해요. 나 약속 못 지켰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계단실 창문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지우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꺼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 저 어떡해요? 나 떨어졌어요. 대답은 없었다. 지우는 노트를 꽉 안고 울었다. 저녁 시 지우는 지하철을 탔다. 퀸즈로 가는 긴 여정이었다. 지하철은 흔들렸다. 지우는 구석에 서서 창밖만 바라봤다. 텅 빈 눈빛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우야, 오디션 어땠어?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베었다. 지우야, 엄마. 나 떨어졌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지우야. 엄마는 네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그걸로 충분해. 미안해, 엄마. 미안할 것 없어, 지우야. 집에 조심히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가 끊어졌다. 지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지친 얼굴, 붉은 눈, 창백한 얼굴.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지우는 생각했다. 아버지처럼 재능이 있어도 후원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걸까?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걸까? 지하철은 계속 달렸다. 어둠 속으로, 퀸즈로.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알람이 울렸지만 끄지 않았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다. 지우야, 학교 가야지. 엄마, 오늘은 쉬고 싶어요. 지우야.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침대 옆에 앉았다. 어제 힘들었지.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야, 넘어졌다고 거기 그냥 누워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지. 어머니가 지우의 등을 토닥였다. 내 아빠도 수없이 넘어졌어. 오디션 떨어지고 무시당하고 좌절했지.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일어났어.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봤다. 엄마는 실망 안 했어요? 왜 실망해? 우리 딸이 용기 내서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엄마는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지우를 꼭 안았다. 지우야 학교가 그리고 당당하게 고개 들고 다녀. 지우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다. 지우가 지나가자 웅성거림이 들렸다. 쟤 어제 떨어진 애잖아. 제시카한테 완전 발렸대. 당연한 거 아니야? 장학생 주제에. 지우는 듣지 않으려 했지만 모든 말이 칼날처럼 박혔다. 가슴이 조여왔다.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당당하게 고개 들고 다녀. 음악실 앞에서 지우는 제시카와 마주쳤다. 제시카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어머, 지우잖아. 제시카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제 오디션 수고했어. 근데 솔직히 네가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용기 있는 거야. 나였으면 창피해서 못 나갔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낄낄거렸다. 그리고 말이야, 지우. 너 정말 순진하더라. 이 바닥이 어떤 곳인지 몰라. 실력만으로 되는 줄 알았어. 제시카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우리 아빠가 이 학교에 얼마나 기부하는지 알아. 내깎게 콜먼 선생님 마음을 뺏을 순 없어. 제시카의 손톱이 지우 손을 찔렀다. 링컨 센터는 네 자리가 아니야. 친구들의 조롱 속에 지우 어깨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점심시간, 에밀리가 다가와 물었다. 지우 괜찮아? 응. 어제 감동받았어. 모두 그랬어. 떨어졌잖아. 지우 목소리가 작아졌다. 콜먼이 이상해. 네가 훨씬 잘했는데. 에밀리가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 기회가 있을 거야. 제시카가 붙었는데 뭘?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에밀리. 포기할래. 안 될 거야. 방과 후 지우는 텅 빈 사물함에서 짐을 꺼냈다.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지우. 톰슨 선생이 서 있었다. 시간 있니? 톰슨 선생은 지우를 연습실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어제 오디션 봤지? 네. 정말 아름다웠어, 지우. 년 동안 가르쳤지만 네 노래만큼 진심은 처음이야. 떨어졌잖아요. 지우 목소리가 떨렸다. 콜먼 평가는 틀렸어. 톰슨 선생 눈빛이 단호했다. 기술 부족? 말도 안 돼. 콜먼은 처음부터 제시카를 뽑으려던 거야. 왜 오디션을 보라고 하셨어요? 결과는 정해져 있었는데. 지우 눈에 눈물이 고였다. 톰슨 선생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포기하지 마. 아직 안 끝났어.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연습해. 에밀리랑 매일. 왜요? 전 이미 지요. 인생은 한 번 오디션으로 안 끝나. 기회는 또 와.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거야. 톰슨 선생이 지우를 똑바로 봤다. 내 아버지도 그랬어. 수십 번 떨어져도 포기 안 했지. 그게 진짜 예술가야. 저녁 시 지우는 집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나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있었던 탓이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청소하고 진열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지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어머니는 지우를 보지 못했다. 어머니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손님에게는 밝게 웃으며 대했다. 허리를 굽혀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엄마. 지우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 일, 저녁에는 청소 일, 밤에는 편의점 일, 모두 지우 학비 때문에
지우 꿈 때문에. 그때 어머니가 무거운 상자를 들다가 휘청거렸다. 허리를 잡고 얼굴을 찡그렸지만 다시 일어나 일을 계속했다. 지우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지우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보면 걱정할 테니까. 대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지우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 노트가 놓여 있었다. 지우는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다. 내 아버지는 큰 무대에 서지 못했다. 하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내 방식으로 진실하게 불렀으니까. 지우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수없이 떨어지고 무시당하고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노래했다. 그리고 어머니. 매일 지친 몸으로 일하면서도 지우를 응원해주는 어머니.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야. 톰슨 선생님 말씀대로 기회는 또 올 거야. 그때까지 준비하는 거야.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악보를 펼쳤다. 그리운 금강산 악보. 다시 시작하자.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리운 금강산. 언제나 가보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어제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다. 연습실 문을 열고 불을 켰다. 에밀리가 이미 와 있었다. 지우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너 올 줄 알았어. 같이 연습하자고. 에밀리가 활짝 웃었다. 에밀리, 우리 포기하지 말자. 계속 연습하자.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대신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 에밀리. 자, 그럼 시작해볼까? 에밀리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지우는 악보를 펼쳤다. 피아노 전주가 시작되었다. 지우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리운 금강산. 목소리가 연습실에 울려 퍼졌다. 어제보다 더 강한 목소리였다.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다. 일주일이 흘렀다. 지우는 매일 아침 에밀리와 함께 연습했다. 포기하지 않고. 어느 월요일 아침? 학교 복도가 또다시 시끌벅적했다. 학생들이 게시판 앞에 몰려 있었다. 대박. 이거 진짜야? 지우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다.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다. 링컨 센터 쇼케이스 규정 변경. 학교 측 결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본선 출전자 2명으로 확대. 기존 합격자 제시카 밴더빌트. 추가 1명 재오디션 실시. 시. 다음 주 금요일. 지우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다시 기회가 온 것이다. 에밀리가 달려왔다. 지우 진짜야? 재오디션? 응, 맞아. 이번엔 꼭 붙자. 하지만 지우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지난번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떨어졌는데 이번이라고 다를까? 오후 성악 수업 시간. 콜먼 선생이 교실로 들어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학교 측에서 본선 출전자를 2명으로 늘렸어. 콜먼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솔직히 말하면 난 반대했어. 제시카 혼자로 충분하거든. 하지만 학교 측 결정이니 어쩔 수 없지. 콜먼이 교실을 둘러봤다. 재 오디션은 금요일이야.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서를 내도록. 콜먼 시선이 지우에게 잠시 머물렀다. 하지만 시간 낭비는 하지 말라고 했지. 분명한 경고였다. 지우에게는 아예 나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지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나가야 할까?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 방과 후 톰슨 선생이 지우를 찾았다.
지우 재 오디션 나갈 거지? 모르겠어요? 왜? 어차피 또 떨어질 거예요. 콜먼 선생님은 절 싫어하시잖아요. 톰슨 선생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지우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네? 과제곡 말고 네가 정말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불러. 그리운 금강산을. 지우 눈이 커졌다. 하지만 선생님, 그건 한국어잖아요. 콜먼 선생님이 규정 어디에도 언어 제한은 없다고 했어. 물론 콜먼이 화를 낼 거야. 하지만 지우, 네가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은 그들의 게임을 따라하는 게 아니야. 네 진실을 보여주는 거지. 네 아버지가 남긴 노래를 불러. 네 마음을 담아서. 그게 진짜 음악이야. 지우는 한참 동안 고민했다. 한국어로 부르면 비난받을 텐데. 지우의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라면? 알겠다. 해보자. 그날부터 지우와 에밀리는 연습에 몰두했다. 새벽시, 연습실, 수업 전 2시간, 점심시간 30분, 방과 후 3시간, 하루 5시간 반. 지우 쉬어 목 다쳐. 에밀리의 걱정에도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계속해줘? 수요일 제시카가 문을 열었다. 어머, 열심히 하네. 한국어? 웃기다. 심사위원들이 알아들을 리 없잖아. 문 닫히는 소리가 컸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다.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목요일 저녁.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목은 쉬고 온몸이 아팠다. 에밀리가 물을 건넸다. 정말 괜찮아? 응, 내일이면 끝이야. 너 정말 대단해. 지우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내일은 꼭 해내자. 금요일 오후 소극장. 5명의 오디션 참가자. 지우도 있었다. 심사위원석에는 콜먼 선생과 다른 교사들. 객석에는 제시카. 첫 번째 학생의 노래가 흘렀다. 평범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무난했다. 네 번째 학생이 끝났다. 다음 한지우. 무대에 오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에밀리가 피아노 앞에 앉아 미소 지었다. 지우 무슨 곡? 콜먼의 질문에 지우는 심호흡했다. 한국 가곡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객석이 술렁였다. 콜먼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한국어로? 네. 지우 이건 클래식 선각 오디션이야. 톰슨 선생이 끼어들었다. 규정에 언어 제한은 없습니다.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들어봅시다. 콜먼은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해봐. 책임은 네가 져. 에밀리의 피아노 전주가 시작됐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믿기로 했다. 그리운 금강산 언제 나가보랴 맑고 청가한 목소리가 극장을 채웠다. 한국어였다. 객석의 대부분은 무슨 뜻인지 몰랐다. 고국산천 떠나서 몇몇 하에던가 지우는 아버지의 그리움을 노래했다. 이국 땅에서 꿈을 쫓던 아버지. 수없이 떨어지고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 꿈에도 그리던 금강산. 어머니의 희생도 노래했다. 지친 몸으로 일하면서도 딸을 응원하는 어머니. 물집 잡힌 발로 걸으면서도 웃는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담았다. 무시당하고 비웃음 받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선 자신.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더 이상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당당하고 강렬한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 객석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가사는 몰라도 감정은 느낄 수 있었다. 제시카조차 입을 다물었다. 처음으로 지우를 제대로 본 것이다.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학생들이 모두 일어섰다.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 톰슨 선생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했다. 콜먼과 톰슨 선생이 격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분후, 톰슨 선생이 일어섰다.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오늘 5명의 학생이 훌륭한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명만 선택해야 합니다. 톰슨 선생이 잠시 멈췄다. 추가 본선 진출자는 한지우입니다. 그 순간 지우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박수 소리도 환호 소리도 믿을 수 없었다. 에밀리가 달려와 지우를 안았다. 지우 해냈어, 넌 해냈어. 지우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붙었어. 응, 넌 링컨 센터 가는 거야. 오디션이 끝나고 복도에서 제시카가 지우를 막아섰다. 축하해, 지우. 제시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 오디션은 붙었네. 하지만 착각하지 마. 링컨 센터는 다른 얘기야. 제시카가 한 걸음 다가왔다. 거기는 진짜 무대야. 수백 명의 관객, 줄리아드, 스카우터들. 너 같은 애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최선을 다할 거야. 최선. 제시카가 비웃었다. 지우, 링컨 센터에서 보자. 진짜 승부는 거기야. 제시카가 돌아서 갔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이내 주먹을 꽉 쥐었다. 좋아. 링컨 센터에서 보자. 나도 준비할 거야. 제 오디션을 통과한 그날 밤. 지우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기다렸다. 밤시 어머니가 귀가했다. 여전히 지친 얼굴이었다. 엄마? 지우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다. 지우야, 왜 이래? 엄마 나 붙었어요. 링컨 센터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우야, 정말? 응, 다음 달 1에 링컨 센터 무대에서요. 어머니가 지우를 꽉 안았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지우야, 아빠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엄마 나 꼭 잘할게요. 엄마 자랑스럽게 해줄게요. 지우야, 넌 이미 엄마의 자랑이야. 다음 날부터 지우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링컨 센터 쇼케이스까지 남은 시간은 딴주. 준비할 게 산더미였다. 톰슨 선생이 지우를 불렀다. 지우, 이제부터 진짜 연습이야. 링컨 센터는 학교 소극장과는 차원이 달라. 석규모의 큰 무대거든. 선생님, 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준비됐니? 네. 좋아. 그럼 오늘부터 매일 특별 연습을 하자. 나랑 에밀리, 그리고 너 셋이서. 첫째 주는 기본부터 다시 잡았다. 매일 아침 시. 지우는 학교에 제일 먼저 도착했다. 톰슨, 선생과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발성부터 다시 하자. 호흡이 가장 중요해. 톰슨, 선생의 지도는 엄격했다. 지우 복식 호흡, 배로 숨을 쉬어. 가슴이 아니라. 다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1시간 동안 호흡 연습만 했다. 지우는 땀을 흘렸다. 이제 발성. 천천히, 정확하게. 또 1시간 동안 음계 연습만 했다. 점심시간에도 연습했다. 지우는 도시락을 분만해 먹고 다시 연습실로 갔다. 지우, 한국어 발음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해. 관객들이 의미는 몰라도 감정은 느껴야 하거든. 그리운 금강산. 아니, 더 뚜렷하게. 수없이 반복했다. 방과 후에는 3시간 더 연습했다. 집에 돌아오면 밤시였다. 둘째 주부터 연습 강도가 더 세졌다. 지우, 이제 감정을 넣어야 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야. 톰슨 선생의 손짓이 악보 위를
맴돌았다. 그리운 금강산은 고향을 향한 절절한 노래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러야 해. 지우는 떨리는 숨을 삼켰다. 네. 눈을 감고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며 노래를 시작했다. 좋아. 바로 그거야. 그 떨림. 그 진심. 어느 날 지우의 목소리가 쉬어버렸다. 톰슨 선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우, 쉬어야 한다. 무리하면 안 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톰슨 선생은 한숨을 쉬었다. 지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일주일밖에. 지우의 간절한 눈빛에 톰슨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수요일 오후 연습실로 향하던 지우는 복도에서 제시카와 마주쳤다. 어머, 지우? 열심히 하네. 제시카의 비웃음이 날카롭게 박혔다. 그런데 지우, 연습실 사용 시간 제한된대.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 제시카는 콜먼 선생의 이름을 들먹였다. 방과 후 연습실은 선착순이래. 내가 먼저 예약했거든. 제시카가 얄밉게 웃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내가 쓸 거야. 미안. 어깨를 으쓱하며 지나갔다. 콜먼과 제시카가 짜고 버린 이름이 분명했다. 에밀리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지우 들었어? 연습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에밀리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어떡하지? 지우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결국 지우와 에밀리는 학교 옥상에서 연습하기로 했다. 월의 차가운 저녁,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에밀리가 휴대용 키보드를 꺼냈다. 여기서라도 하자. 지우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다. 에밀리, 미안해. 너까지 고생시켜서. 에밀리가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옥상에서 연습이 시작됐다. 바람에 악보가 날아갈 듯 흔들렸다. 지우는 재킷을 벗어 악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운 금강산 언제나 다시 가보랴. 지우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손은 꽁꽁 얼어붙었고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다.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우 너무 추워. 그만하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조금만 더. 1시간을 더 연습했다. 지우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손은 심하게 떨렸다. 지우 정말 그만해. 감기 걸려? 지우는 에밀리의 손을 잡았다. 에밀리, 고마워. 둘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옥상을 내려왔다. 그날 밤 지우는 늦게 집에 돌아왔다. 밤 10분이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지우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연습하느라. 어머니가 지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지우야, 넌. 지우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밖에서 연습했구나. 이렇게 추운 날에.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야, 너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네가 다칠까 봐 걱정돼.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전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매일 더 힘든 일 하잖아요. 물집 잡힌 발로 걷잖아요. 그런데 전 이 정도도 못 견디면 안 되죠.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우리 딸, 어쩜 이렇게 컸니? 마지막 주가 시작됐다. 링컨 센터 쇼케이스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우는 하루에 1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연습에 쏟았다.
새벽 시에 일어나 집에서 먼저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학교에 도착하면 시, 톰슨 선생과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 오늘은 무대의 매너를 연습하자. 걷는 법, 서는 법, 인사하는 법. 지우는 톰슨, 선생의 말을 하나하나 새겨들었다. 네, 톰슨 선생은 강조했다. 관객을 바라보는 법도 중요해. 너무 긴장해서 바닥만 보면 안 돼. 지우는 무대 위를 걷고 서고 인사했다. 다시 이번엔 더 당당하게. 넌 주눅 들 이유가 없어.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분만에 대충 때우고 다시 연습실로 향했다. 목요일 지우는 연습 중에 쓰러질 뻔했다. 현기증이 심하게 몰려왔다. 지우, 톰슨 선생이 지우를 붙잡았다. 오늘은 쉬어야겠어. 너 너무 무리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에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지우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톰슨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 쉬어. 내일이 본선이야. 오늘 무리하면 내일 제대로 못해. 결국 지우는 그날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링컨 센터 쇼케이스 전날 밤 지우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다.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악보가 들려 있었다. 아빠 내일이에요. 지우는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전 정말 열심히 됐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연습했어요. 아파도 힘들어도 참았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빠, 전 할 수 있을까요? 아빠처럼 멋지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지우는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지우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결과가 어떻든 아빠는 자랑스러워. 지우는 아버지의 사진을 꼭 껴안았다. 아빠 사랑해요.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우야, 자야지. 내일 큰일인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어머니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네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거야. 지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엄마. 어머니는 지우를 침대로 이끌었다. 자, 이제 자자. 내일 멋진 모습 보여줘. 지우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심장이 쉴 새 없이 두근거렸다. 내일은 모든 게 결정되는 날이야. 지우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월요일 토요일 아침, 지우는 새벽 시에 눈을 떴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심장이 쉴 새 없이 두근거렸다. 창밖은 아직 어두컴컴했다. 지우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오늘이야.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이미 깨어 있었다.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엄마? 왜 벌써 일어나셨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자겠니? 얼른 와서 먹어. 어머니가 따뜻한 미역국을 내왔다. 엄마가 특별히 끓였어. 지우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겨우 참았다. 대신 숟가락을 들었다.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먹는데 결국 눈물이 뚝 떨어졌다. 지우야, 왜 울어?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요. 사실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서였다. 오후 시, 지우와 어머니, 그리고 에밀리는 링컨 센터에 도착했다. 맨해튼 링컨 스퀘어의 우뚝 솟은 거대한 건물은 위압감을 줬다. 지우는 건물을 올려다봤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지우 괜찮아. 에밀리가 지우의 손을 잡았다.
응, 그냥 좀 떨려. 에밀리는 지우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당연하지. 나도 떨려.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화려함 그 자체였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복도를 지나 앨리스 툴리 홀로 향했다. 문을 열자 석규모의 거대한 공연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학교 소극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웅장했다. 와, 무대는 넓고 조명은 눈부셨다. 객석은 층층이 쌓여 있었다. 저기서 내가 노래를 하는 거야. 무대 뒤 대기실로 안내받았다. 대기실에는 이미 제시카가 와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전문 메이크업까지 받은 완벽한 모습이었다. 제시카는 지우를 쏘아보며 비웃었다. 어머, 지우 왔네? 그 옷 입고 무대에 서는 거야? 지우는 어머니가 정성껏 다려준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제시카의 화려한 드레스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어머니 장례식,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였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에밀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내 생각대로 해. 하지만 줄리아드 사람들이 객석에 가득 찼대. 안 떨려? 제시카의 질문은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지우는 구석에서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분후 입장. 분후 시작합니다. 준비하세요. 오후 시 공연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객석은 명예 관객으로 가득 찼다. 앞줄에는 줄리아드 관계자들과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다. 뒷줄에는 어머니 이수연이 두 손을 꽉 쥔 채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톰슨 선생도 보였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다. 다음은 라가디아 고등학교의 제시카 벤더빌트입니다. 화려한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베르디아리아의 고음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완벽한 음정과 화려한 기교. 제시카는 무대를 종횡무진 누볐다. 객석은 열광했다. 브라보, 갈채와 환호가 쏟아졌다. 제시카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대기실로 돌아왔다. 지우를 스쳐 지나가며 속삭였다. 이걸 이겨봐. 분후 사회자가 다시 무대에 섰다. 다음은 같은 학교의 한지우입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심장이 터질 듯했다. 에밀리가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우, 넌 할 수 있어. 네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응. 커튼 뒤에서 무대를 바라봤다. 개의 시선이 느껴졌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숨이 가빠졌다. 그때 가방 속에서 아버지의 노트가 만져졌다.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가 지우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심호흡했다. 아빠, 저 갈게요. 무대에 올랐다. 쏟아지는 조명에 눈이 멀 것 같았다. 개의 시선이 지우에게 꽂혔다. 잠시 멈칫했다. 숨이 막혔다. 객석 뒤편, 어머니가 보였다.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에밀리가 있어. 그리고 나 자신이 있어. 지우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심사위원들을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우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오늘 저는 제 아버지를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한국 가곡입니다. 객석이 술렁거렸다. 한국어?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지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노래하기 시작했다. 맑고 천가한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다. 한국어 가사였다.
대부분의 관객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고국산천 떠나서 몇몇 해 지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노래했다.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온 아버지. 꿈을 안고 왔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수없이 떨어지고 무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 후원도, 돈도, 인맥도 없이 평생 합창단원으로 살아야 했던 아버지. 하지만 끝까지 진실하게 노래했던 아버지. 꿈에도 그리던 금강산. 지우의 목소리에 떨림이 실렸다. 연기가 아닌 진심이었다. 객석은 점점 조용해졌다.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훔쳤다. 자신도 이민자였기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여성은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딸의 모습을 떠올렸다. 언제 다시 가보리. 그리운 산천. 지우는 이제 어머니를 노래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매일 시간씩 일하는 어머니. 물집 잡힌 발로 걷고 거친 손으로 설거지하면서도 딸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던 어머니. 객석 뒤편 어머니 이수연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지우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강렬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목소리였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후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 지우의 목소리가 천장까지 치솟았다. 석 공연장 전체를 가득 채웠다. 목소리가 부드럽게 사라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객석 뒤편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옆 사람도 일어섰다. 또 다른 사람도. 마치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순식간에 명 전체가 기립 박수를 보냈다. 브라보. 믿을 수 없어. 정말 아름다웠어.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다. 객석을 둘러봤다.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줄리아드 관계자들도, 심사위원들도, 그리고 맨 뒤편 어머니가 울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지우는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도 손을 흔들어 줬다. 아빠, 엄마, 저 해냈어요. 저 정말 해냈어요. 박수는 분 동안이나 계속됐다. 지우는 깊게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왔다. 대기실로 돌아온 지우를 에밀리가 끌어안았다. 지우, 너 정말 미쳤어. 대박이었어. 정말이야. 모두가 감동했어. 너 봤어? 기립박수. 구석에서 제시카가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불안한 표정이었다. 제시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지우는 제시카를 바라봤지만 승리에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남은 건 심사 결과뿐이었다. 무대가 끝나고 분이 흘렀다. 심사위원들은 회의 중이었다. 대기실에서 지우는 에밀리 옆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제시카는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너무 오래 걸리네. 에밀리가 중얼거렸다. 응. 지우는 대답도 제대로 못했다. 너무 긴장돼서. 문이 열리고 관계자가 들어왔다. 곧 발표합니다. 무대로 나오세요. 지우와 제시카는 나란히 무대에 섰다. 객석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다. 명예 관객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심사위원장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우 옆에 선 에밀리가 지우의 손을 잡아줬다. 오늘 두 학생 모두 훌륭한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제시카 밴더빌트는 완벽한 기교와 화려한 무대 매너를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공연이었죠.
제시카가 고개를 들었다.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그리고 한지우는 심사위원장이 잠시 멈췄다. 우리에게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줬습니다. 연간 이 일을 해왔지만 오늘처럼 진심이 담긴 노래는 처음이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열었다. 링컨 센터 영 아티스트 발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객석의 명, 무대 위에 지우와 제시카 모두 숨을 죽였다. 종이를 꺼내는 심사위원장의 손.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은 정지했다. 쿵, 쿵. 지우는 심장 소리만 들렸다. 한지우. 객석이 터져나갔다. 브라보. 축하해. 명예 기립 박수. 우레와 같은 환호. 지우야, 넌 해냈어. 이겼어. 에밀리의 외침이 귓가에 꽂혔다. 그제야 현실감이 밀려왔다.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내가? 응, 네가 우승했어. 톰슨 선생이 무대로 뛰어 올라와 지우를 끌어안았다. 눈물 범벅인 그의 얼굴. 지우 정말 자랑스럽다. 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제시카는 얼어붙은 듯 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이내 고개를 숙였다.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처음으로. 심사위원장이 크리스탈 트로피를 건넸다. 한지우 축하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트로피를 받았다. 묵직했지만 따스했다. 트로피에는 링컨 센터 영 아티스트 한지우라고 새겨져 있었다. 트로피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마이크를 잡았다. 목이 베었지만 말을 이었다. 저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이 무대를 저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객석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제 어머니가 매일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이 트로피는 엄마 거예요. 객석 뒤편. 어머니 이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넘어져도, 무시당해도, 비웃음 받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계속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걸요.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상식이 끝나고 지우는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 통로로 향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야, 우리 딸. 어머니는 지우를 꽉 안았다. 모녀는 한참을 울었다. 엄마, 나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그래, 정말 잘했어.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야,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엄마도요.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모두가 이 모녀의 아름다운 순간을 축복했다. 톰슨 선생이 다가왔다. 지우 줄리아드에서 연락이 왔어. 전액 장학금을 주겠대. 정말요? 응? 그리고 유럽 마스터 클래스 초대도 확정됐어.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게 꿈만 같아 닿았다. 에밀리가 뛰어왔다. 지우야, 사람들이 인터뷰하려고 줄 섰어. 사진 찍자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 지우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까봐? 오늘은 내 날이야. 밤시 모든 행사가 끝났다. 지우는 링컨 센터 밖으로 나왔다. 월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손에는 트로피, 가슴에는 아버지의 노트.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아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셨어요? 저 해냈어요. 아빠가 꿈꿨던 링컨 센터 무대에 섰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아빠가 남겨주신 노래로,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불렀어요.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뒤에서 어머니가 다가와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집에 가자, 지우야. 응, 엄마. 모녀는 나란히 걸었다. 뉴욕의 밤거리를. 지우는 트로피를 꼭 안고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연후 가을. 지우는 줄리아드 정규과정 학년이 되었다. 전액 장학생으로. 어머니는 한인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훨씬 안정된 삶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우는 퀸즈의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다. 자, 여러분, 노래는 기교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진심을 담아 불러보세요. 아이들이 따라 불렀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벽에는 링컨 센터 트로피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지우에게 더 소중한 건 그 옆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노트였다.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가. 저도 사랑해요, 아빠. 그리고 약속할게요. 계속 진실하게 노래할게요. 창밖으로 석양이 졌다. 지우는 작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진실한 노래였다. 오늘 지우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